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마음 한켠에 시원한 위로와 희망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3장 행복과 바라보기였어요. 세 번째 소재 좋은 곳을 바라보기입니다. 동기부여 전문 강연자 키스 헤럴은 그의 책 태도의 경쟁력에서 자신이 어렸을 때 말을 더듬은 경험을 나누었다. 그가 유치원에 간 첫날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을 때 말을 심히 더듬었고 아이들은 놀려대었다. 그는 도중에 집으로 달려와서 엄마에게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엄마는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전화하셔서 이야기를 들었단다. 그런데 얘야, 좋은 소식을 알려주마. 그는 울음을 거치고 생각했다. 무슨 좋은 소식? 이제 유치원에 안 가도 되나? 엄마가 말했다. 좋은 소식은 내가 자기소개를 했다는 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가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했고 최고 실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그건 별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날 모든 애들이 내가 내 이름을 크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거야.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부정적인 사건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 강조한 엄마의 전략은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인 사건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는 갑자기 말더듬이가 아닌 도전하는 용기 있는 남자아이로 변하였다. 그는 새로운 생각과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로 변하였다. 키스 헤럴은 엄마의 자신을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한 태도가 말더듬이었던 자신을 세계적인 강연자로 변화시켰다고 한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큰 동기유발 요인으로 두려움과 즐거움을 꼽을 수 있다. 그중 두려움은 일시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나 자발적인 변화가 아니기에 지속성이 떨어진다.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건강습관 변화를 가르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다. 암에 걸린다든지 고통이 닥치면 두려운 결과를 피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지만 자신이 진정 좋아하고 자원하는 변화가 아니면 조금 지나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 때로는 위험을 감지하고도 좋아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더 좋은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면적으로 자발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지속적이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고한다. 이것저것 헤아려 보고는 그중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꽉 붙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반대로 범사에 헤아려 나쁜 것, 과거의 나쁜 기억, 현재의 문제들, 미래의 두려운 장면을 취하여 불행하게 살고 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매일의 삶에서 부정적인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며 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킨 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고래 훈련의 원리를 통하여 긍정적인 삶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고래를 조련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훈련시키는 3단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2. 긍정적인 데 초점을 맞춘다. 3. 잘못하면 처벌하는 것보다 목적한 방향으로 방향 전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별히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인 데 초점을 맞추고 잘못할 때 잘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질책하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며
격려하고 칭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긍정적인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앞서 키스 헤럴과 엄마의 경험과 같이 부정적인 사건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긍정적인 감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 행동심리학은 두려움과 수치심, 자기 존중감 저하, 거리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되는 질책이나 제지 등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기대와 칭찬과 격려하는 방법만큼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960년대 하버드 대학교 로버트 로젠탈 박사는 실험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그들이 지도할 학생들이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이임을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작위로 선발한 다른 반 아이와 똑같은 집단이었다. 그런데 8개월 후 놀랍게도 80%의 학생들이 다른 반 평균보다 점수가 높게 나오고 학교 평균도 크게 높아졌다. 이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피그말리온 효과로 불리는 이것은 기대와 칭찬 그리고 격려가 갖는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긍정의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무언가를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는 현실을 변하게 한다.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비판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개혁하고자 시도하는 일은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런 노력은 흔히 큰 부작용을 가져오고 관계가 나빠지게 한다. 성적이 왜 떨어졌느냐는 부모의 꾸중을 듣고 가출하거나 자살하는 청소년 소식이라든지 잔소리로 인한 부부싸움 끝에 이혼, 심지어 살인 등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등 간섭, 비판, 질책, 통제 등으로 빚어지는 부작용 소식을 흔히 접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해결 방법이 오히려 더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시켜 빚어진 결과인 것이다. 잘못된 점에 초점을 맞추고 교정하려다 보면 화나게 되거나 낙심하게 되고 부정적인 면을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서 원래 의도와 달리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또한 두 사람 관계에 거리감이 생기게 하고 더 악화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부터 더 나아가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긍정적 치유 방법을 사용하여야 효과적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한 번은 게임 중독에 빠져 전교 꼴찌인 아들을 전교 1등으로 만든 어머니가 자신의 비결을 방송에서 공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들은 학교가 재미없다고 학교를 자퇴하고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때를 썼다. 고민하던 엄마는 제주도에 함께 여행 가서 첫날은 왕같이 먹이고 둘째 날은 거지같이 잠만 재웠다. 이게 뭐야 엄마? 아들이 투덜거렸을 때 엄마는 말했다. 내 미래는 내게 달려있다. 왕같이 살 수도 있고 거지같이 살 수도 있다. 내게 선택할 자유가 있어. 내 인생은 내게 달려있고 내가 책임져야 할 거야. 꼭 공부해야 돼?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 해. 다만 가족 회의를 하고 한 달만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라. 아이는 한 달 동안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은 후에 게임 대신 공부에 몰두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에 전교 1등을 하고 명문대학교 인기학과에 4년 장학생으로 합격하였다. 엄마는 자신의 비결로 첫째, 아들을 믿어줬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변했다고 한다. 아들과 함께 공감을 나누려고 힙합, 여행, 요리와 같은 다른 재미있는 것들을 함께 하였다고 한다. 둘째, 질문과 경청, 피드백을 하는 대화를 계속하였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격려하였더니 아들과 싸울 필요가 없었고 아들은 서서히 변하였다고 한다. 이 엄마는 아들이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였고 선택의 자유를 주고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고래 훈련의 방향 전환 방법처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좋은 곳에 초점을 맞춤으로 아들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었다. 뇌신경과학에 의하면 인체 내에서 정보 전달은 뇌세포의 가지돌기, 신경세포에서 세포질이 나무가지처럼 뻗은 것을 통하여 축삭, 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를 지나서 기관이나 근육의 운동신경세포의 끝부분인 종말단추, 축삭의 끝에 위치하여 신경전달 물질을 가지고 전달을 통하여 전달된다. 단추와 유사한 모양인 부토는 습관이 반복될수록 굵어져서 커진다. 한번 습관화되어 굵어지고 커진 이 길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새 습관으로 대체되어 새 길이 활성화되다 보면 옛 길은 절로 잊혀지고 퇴화된다. 앞 사례의 아들이 게임 중독이 되었던 길이 사라지지 않지만 새로운 더 좋은 길로 대체되었을 때 그것은 잊혀지는 것이다. 부부관계 등 대인관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딪히게 된 차이점과 부정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더 악화되지만 긍정적인 점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가 생길 때 좋은 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나 자신부터 상대의 좋은 점을 보고 기대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첩경이다. 사람마다 일정한 사고 패턴과 습관이 있어서 낙관적인 사람은 낙관적으로, 비관적인 사람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처한다. 같은 반컵의 물을 보면서 비관적인 사람은 반밖에 없다고 보고 낙관적인 사람은 반이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보는 것을 잘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시련 가운데서도 밝고 좋은 면을 찾고 바라보면 마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건강도 증진되고 행복해지지만 어둡고 나쁜 면을 바라보면 마음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마음먹어도 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관계 개선의 지름길이다. 어느 날 춘천문화방송국에서 가정문제 방송을 여러 해 동안 하셨던 최형복 목사님은 방송 후에 상담 요청 전화를 받았다. 만나보니 남편이 의처증으로 때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하겠다는 사연이었다. 그래서 남편을 칭찬해 보라고 권하였다. 그랬더니 미워 죽겠는데 무슨 칭찬이 나옵니까? 하였다. 그래도 옛날 연애하고 결혼하던 시절 좋아하던 적이 있었지 않는가? 남편이 잘하는 일 있지 않느냐? 예로 옷을 단정히 입는다든가 구두가 깨끗하다든가 넥타이를 바르게 매는 일 등 칭찬거리를 찾으라고 했다. 그러자 그 부인은 다시 미워 죽겠는데 무슨 칭찬입니까? 하고 다시 반문하였다. 그래도 꾹 참고 한 달만 하라고 했다. 아내는 억지로 했다. 갑자기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처음엔 의심하던 남편이 칭찬이 지속되고 진지한 아내의 태도에 감동되어 마음이 변했다. 정말 내가 아내를 잘못 봤구나 하면서 서서히 태도가 바뀌어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하였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증오가 애정으로 변하였다. 몇 달이 지난 후 그 부인이 떡을 가지고 최 목사님을 방문하였다. 남편과의 관계가 궁금하여 부인에게 물으니 달라진 얼굴로 남편은 많이 변했고 지금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다. 그때 최 목사님이 부인에게 이제 이혼하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 이혼으로 복수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부인이 이젠 제가 하기 싫어졌어요. 라고 하였다. 바벤바족은 남아프리카 고산지대 부족인데 이 부족은 범죄율이 아주 낮아서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다. 연구해보니 그 비결은 마을에서 일탈 행위자나 범죄자가 생기면 역발상으로 불황민들이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칭찬 릴레이를 하는 기발한 의식에 있었다. 부족 중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를 마을 한복판 광장에 데려다 세운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광장에 모여 죄인을 중심으로 큰 원을 이루어 둘러선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한마디씩 외춘다. 그 외치는 말의 내용은 죄를 지어 가운데 선 사람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들이다. 그의 장점, 선행, 미담들이 하나씩 열거된다. 어린아이까지 빠짐없이 말한다. 모든 이웃이 그 범인의 현재의 잘못 대신 그의 과거를 더듬어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선행을 소개하게 한다. 과장이나 농담은 일체 금지된다. 심각하고 진지하게 모두 그를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한다. 말하자면 판사도 검사도 없고 변호사만 수백 명 모인 법정과 같은 것이다. 죄지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책망하는 말은 결코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좋은 것만 말하게 되어 있다.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걸쳐서 칭찬의 말을 바닥이 나도록 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 축제가 벌어진다. 실제로 이 놀라운 칭찬 폭격은 죄짓고 위축되었던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가족과 이웃의 사랑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겠다는 눈물겨운 결심을 하게 만든다. 이런 방식은 사람의 심성을 개선하는 데 커다란 효과가 있다. 이것이 효과가 크다고 단정짓는 이유는 이 마을에 범죄 행위가 거의 없어서 이런 행사를 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이 기발한 긍정적 치유 방법을 자녀 혹은 부부 사이 등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실행해보면 어떨까? 책망하고 보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명한 하버드대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하였다. 시련을 겪을 때 부정적인 면을 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찾고 바라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시련 가운데 유익을 찾는 것은 선택적 평가로서 상황의 유익한 점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그것은 시련의 희생자가 되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킨다. 수년 전 한 주부가 인간관계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프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지인으로부터 받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분의 사연을 대략 듣고는 그분이 기독교인이므로 문제와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잘잘못을 분석하거나 고치려 하기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하였다. 하나님의 사랑과 시련을 통해 단련시키고 성장하고 축복하시려는 선하신 섭리를 보도록 권유하였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련을 통해 천국으로 부르시는 길이며 그것을 온 가족에게 전하여 천국으로 이끌라고 하시는 부르심이라고 하였다. 그 주부가 시련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과 섭리를 보게 되자 희고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말에 힘이 있어졌고
걷기도 힘들어 하던 분이 집 밖 계단 위까지 배웅하였다. 이와 같이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는가이다. 다음 시간에는 제4장 시련과 바라보기에서 제일 주제 시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모두 건강한 나날일 되시기 바랍니다.